안녕하세요. 공인중개대우의 송 교수입니다. 오늘부터는 노노 속의 리더십이란 새로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노노 속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을 채택한 이유는 오늘날 크고 작은 많은 기업들 가운데서 그래도 비교적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그러한 기업들의 경영자들의 철학을 보면은 특히 우리 동양사회에서 예컨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의 성공한 기업가들의 정신을 보면은 그 밑바탕에는 유학의 정신이 많이 포함된 그런 기업 경영 철학을 가진 기업들이 성공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유학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경전인 노노를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새겨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간추려보고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경영자들이라든지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되새겨 볼 그런 가치 있는 글귀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이 논어는 아시다시피 동양고전, 특히 유학서 중에서도 사서에 들어가는 대학, 중용, 논어, 맹자 중에 한 권이죠.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 바로 논어입니다. 이 논어라는 것은 공자가 평소에 자기의 철학이라든지 또는 제자들과의 어떤 문답 그리고 세계를 주유하면서 그 당시에 각국의 지도자들과의 있었던 여러 가지 문답 그러한 형태들을 공자 사후에 편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551년에 그 당시 중국 노나라의 추업에서 태어나셨고, 기원전 479년, 그러니까 73세를 일기로 서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끝없는 경쟁에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소위 양극화란 이러한 현상이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 전개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한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이럴 때 세계가 특히 이런 동양의 유학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유학이 가진 그 본성, 즉 인간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관심,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동양 철학의 가장 기원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인간은 때로는 욕망과 욕구에 휘달리지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 인간 본래의 모습은 아니고 너와 내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란 틀 안에서 하나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학의 기본 정신이고 그것은 오늘날 세계화의 여러 가지 병폐들을 치유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1990년대 말 IMF라는 그러한 외환위기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반적으로 위기를 초래했었죠. 그때 세계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기업 철학에 내재되어 있는 유교 정신 때문에 그런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위 조선 500년이 멸망한 이유도 바로 유교의 폐습에서 그러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그런 책이 저술되어 세간의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물론 거기에는 나름대로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유교의 정신은 오히려 다른 어떤 세계에서보다도 더 빨리 치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기본적인 유교의 철학 정신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그렇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인간의 산에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서로 간의 배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컨대 불교의 자비, 그리스도교의 사랑, 그리고 나아가 그리스 철학의 아가페, 이러한 정신들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은 인류 행복을 위한 사상이며, 여기에서의 최대의 공약수는 바로 배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배려란 것이 바로 동양 철학에서 보면은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세상에서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인이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인이란 글자는 한자로 보면은 사람 인과 숫자 둘로 구성되어 있어서 합쳐져서 바로 인이 되는 거죠. 즉 사랑으로 표현되는 한자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간의 관계가 존재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됐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지간이라든지 또는 부자지간이라든지 부부지간이라든지 친구지간이라든지 사제지간이라든지 등등, 또 기업에 있어서는 경영자와 종업원, 그리고 거래처 또는 소비자 등등, 이러한 것들이 전부 서로 간의 관계에서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은 오늘날 크고 작은 모든 어떤 조직, 특히 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기업의 이로움은 바로 자신의 이로움으로 여기고, 또 기업의 즐거움의 자신의 즐거움을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기업과 자신이 하나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을 실천시킬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몸담고 있는 이러한 조직에서도 서로 간에 인이 존재해야만 우리가 성장하고 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공자가 이제 73세로 일기를 마치는데 공자 나이 70이 되어서 보니까 자기의 인생 소회를 이야기했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12이 지우학이라, 내가 15세가 되어서 학문의 뜻을 두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공자는 아시다시피 어릴 때 가정이 좀 불우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부에 뜻을 둔 것도 요즘으로 보면은 조금 늦은 편이죠. 요즘은 정규 교육이 우리가 7, 8세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물론 정규 교육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경향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15세가 되어서 이제 학문의 뜻을 두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30이 리비요, 30이 되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뜻을 세우게 되었다, 즉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방향을 잡았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40이 불혹이더라, 40이 되니까 불혹, 즉 흔들림이 없더라, 즉 이제 내가 모든 사실에 대해서 좀 밝아지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0이 지천명이요, 50이 되니까 천명을 좀 알겠더라, 즉 하늘의 뜻을 알겠더라는 이야기죠. 이제 한 50 살아보니까 세상의 이치가 어떤가를 그때 이제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즉 우리가 이야기할 때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그런 순리도 아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60이 이순이요. 60이 되니까 이순, 기가 순해지더라. 이제 한 60 정도 살고 나니까 세상을 살아보면서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었습니다. 또 나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었고 또 때로는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듣기에는 굉장히 순하게 들리더라. 즉 내가 모든 것을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더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60이 되니까 이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0이 종심소유 불류구라. 70이 되니까 이제 종심입니다. 즉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죠. 70평생을 살아보니까 이제 자기가 인생이 어떤 것을 알고 또 그에 따라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도리가 무엇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도리에 어긋남이 없는 행동을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그런 거죠. 지금까지. 물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현대 세계하고 과거의 2500년하고는 시차는 있습니다만은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은 같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업이나 조직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성장을 하고 성숙을 하고 때로는 부흥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하면 쇠퇴를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굳건히 다져진 기업들은 우리가 영원히 존속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두 번째로 이야기는 이제 논어 양화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가 묻기를 이니 뭡니까? 물으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능행 오자어 천하위인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능히 이 5가지를 행하면은 세상의 인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자가 묻습니다. 그게 5가지가 뭡니까? 물으니까 공관신민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은 뭐냐면은 공손한 것이고 관은 뭐냐면은 관용을 베푸는 거죠. 신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민은 뭡니까? 행동에 민첩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해는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관신민해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직불모요. 내가 행동이 공손하면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관직 덕중이야. 내가 관용을 베풀면은 많은 사람을 내가 얻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 신직임이라. 내가 믿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일을 맡길 것이며 민직유공이라. 내가 행동에 있어서 민첩을 하면 어떤 일을 함에서 공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직쇼기사인이라. 은혜를 베풀면은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여기서 우리가 봤다시피 이러한 5가지 기본적인 자세를 갖춘 지도자나 경영자는 그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지와 환호를 받을 수밖에 없겠더라. 그러한 조직은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논어 자한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자가 공자를 평가하기를 자절사. 선생님은 이 4가지는 절대 하지 않았다. 즉 무이, 무필, 무고, 무아. 무이는 선생님은 사사로운 뜻을 가지지 않았고 무필, 무엇을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무고, 무엇을 꼭 고집하지도 않았고 무아, 자기만을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즉 자기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또는 자기 자신의 편견이나 자기 자신의 고집이나 이런 것을 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즉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지도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듣고 즉 경청과 그리고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이런 자세,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경청과 배려의 자세야말로 지도자나 경영자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과 뜻을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꿈은 사사로운 것이죠. 즉 나의 꿈, 우리 기업의 꿈,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이 되겠다는 욕망과 욕구, 이러한 것들은 저는 꿈입니다. 사사로움이죠. 그러나 뜻은 어떻습니까? 공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즉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뜻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러한 기업이나 조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꿈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뜻을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 사사로움보다는 공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자세야말로 그런 기업은 소위 우리가 결리사의의 정신으로, 즉 이익을 보거든 대의를 먼저 생각을 하면서 소탐대실하지 않는 그러한 아주 대의를 추구하는 진정한 그런 조직이야말로 영원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시점에서 한번 이러한 소위 뜻이 무엇이고 꿈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내가 내 조직을 운영한다면은 그 조직은 분명히 성공하리라고 그렇게 보여. 오늘 논어 속의 리더십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도자나 경영자들이 어떤 덕목을 가져야 자기의 조직이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가는, 즉 그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나 경영자의 철학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짐으로써 이렇게 첫 시간에 여러분께 소개를 한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